민수가 혼자서 넓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민수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은혜였다. 예전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아들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전직 국정감사관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민수는 작은 시계 바늘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이 모든 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악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시계 고쳐볼 수 있겠니? 시계 수리점 사장님이 오래된 회중 시계를 건네주셨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잡해 보인다고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부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퍼즐 같았어요. 민수는 26살이에요. 발달장애 2급이라는 진단명이 있지만 시계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집중력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새 60이 된 자신보다 민수의 손이 훨씬 섬세했습니다. 30년 전 국정감사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여보, 이 아이 뭔가 이상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민수가 5살이 되어서야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 2급. 그날 밤 아내는 큰 가방에 옷을 챙겨 담고 있었어요. 당신 혼자 키워요. 나는 못 키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철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늦은 회식은 사라졌고 주말 출근도 줄였습니다. 대신 민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빠, 이거 봐요. 민수가 완성된 시계를 들고 뛰어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철민에게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어요.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구나. 철민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민수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겼어요. 3개월 전부터 근처 새생명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민수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26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톤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은혜 누나요. 청년부 회장이래요.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민수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우리 민수가?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 저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계 고치는 걸 신기해 하셨어요.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6년 동안 민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수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피했거든요. 은혜, 누나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셔서 초대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밤 철미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민수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민수 같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순수한 마음일까? 30년간 부정부패를 파헤쳐온 철민의 직감이 조금씩 움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빠도 은혜, 누나 만나보고 싶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철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도 좋아할 거야. 그때만 해도 철민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은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웃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철민은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이 민수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이번만큼은 진짜 좋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은혜가 정말로 집에 찾아왔어요. 철민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26년 만에 아들이 데려오는 첫 번째 손님이었거든요. 아빠, 은혜, 누나 오시는 거 맞죠? 민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씩 다시 빗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찡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민수가 이렇게 멋있는데 뭘.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순간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 밝은 미소까지. 어떻게 보면 민수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아버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은혜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식사 시간 동안 은혜는 계속 민수를 칭찬했어요. 오빠는 정말 순수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시계 고치는 실력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철민은 은혜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칭찬이긴 한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관찰자의 시선 같았어요. 은혜 씨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교회 일을 많이 도와드려요.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이시면 큰 교회인가 봐요? 네, 새생명교회예요. 아버님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로 키우셨어요. 은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철민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의 딸, 뭔가 계산적인 냄새가 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은혜와의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철민은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철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무슨 일이니? 은혜, 누나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개월 만에 결혼 제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민수야,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은혜 누나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민수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철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면 민수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도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 누나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일주일 후 철민은 새생명교회에서 은혜의 아버지 최영우 목사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였어요. 정장도 비싸 보였고 시계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박철민 씨시군요. 우리 은혜가 민수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군 정말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최영호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도 그런 마음씨에 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철민은 최영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군이 시계 수리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민은 당황했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죠. 혹시 집은 어떻게 되시나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인가? 집은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은혜도 마음이 급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혼 준비에 들떠 있었어요. 아빠, 은혜, 누나가 다음 달에 결혼식 하자고 해요. 너무 빠른가요? 민수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조금 더 천천히 해도. 아니에요. 은혜, 누나가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신 꿈을 꾸셨대요. 철민의 가슴 속에서 경보음이 크게 울렸어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철민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민수의 행복을 위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때만 해도 철민은 몰랐어요. 이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인지 말이에요. 결혼식은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어요. 철민은 턱시도를 입은 민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6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할 거야. 우리 민수가 이렇게 착한데. 철민이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하얀 꽃들로 장식된 제단, 수백 명의 하객들, 최영호 목사가 직접 주례를 서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결합을 축복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철민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은혜의 미소가 조금 어색했고 최영호의 시선이 계속 민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민수는 교회 기숙사로 이주했어요. 아빠, 저 이제 어른이 됐어요.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철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허전했어요. 26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민수가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신혼생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은혜가 정말 좋아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바빠요. 교회 일이 많아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요. 전화는 금방 끊어졌어요. 철민의 가슴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정말 큰 건물이었어요. 5층 건물에 주차장까지 있었습니다. 철민은 기숙사가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레질하는 소리였어요. 철민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민수가 혼자서 넓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철민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지만 금세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반찬 가져왔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청소요. 교회 청소. 혼자서?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은혜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
은혜야, 아버님이 오셨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은혜가 철민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민수가 왜 혼자 청소를? 아, 이건 봉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은혜가 빨리 말을 가로막았어요. 봉사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은혜의 말에 철민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십자가? 그게 무슨 소리니? 그때 최영호가 나타났어요. 사돈어른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민수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예배 준비 시간이라. 최영호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빨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하고 잠깐 얘기하자. 안 돼요. 은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철민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크게 울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잠깐만. 박 선생님, 오늘은 정말 바쁜 날이에요. 다음에 오시죠. 최영호가 강하게 말했어요. 거의 명령조였습니다. 철민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민수를 보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눈에서 도움을 청하는 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철민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집에 돌아온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창백한 얼굴, 은혜의 차가운 목소리, 최영호의 압박적인 태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결심을 굳혔어요.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어. 30년간 부정부패를 파헤쳐온 국정감사관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날 밤부터 철민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본 그 절망적인 시선, 도움을 청하는 듯한 표정.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국정감사관 시절 사용하던 서류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첩, 계산기, 그리고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들을 해결했던 기록들. 이제 다시 써야겠군. 철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간 잠자고 있던 감사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생명교회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교회 재정 공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종교단체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재정을 공개해야 하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철민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상하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어요. 헌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건축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철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새생명교회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최영호 개인 명의의 재산들, 하나씩
조사해 나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최영우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입금 내역들이 보였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철민 씨. 나 김정수야. 오랜만이지? 국세청에서 일하는 후배였어요. 국정감사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정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그런데 갑자기 웬 전화야? 철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네. 무슨 일인데? 새생명교회라고 알아?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아, 최영우 목사가 하는 교회? 알지 왜? 그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봐줄 수 있을까? 김정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문제인데? 내 아들이 거기서 결혼했는데 뭔가 이상해. 철민이 지금까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어요. 김정수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철민 씨, 혹시 그 교회에서 정부 지원금 받는 거 알아? 정부 지원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한다고 해서 매년 몇 억씩 받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었거든.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뜻이야? 가능성이 높지.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수의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명의로 3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그 돈은 모두 새생명교회 관련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고액의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약해 보였어요. 민수야, 아빠야. 너 혹시 대출 받은 거 알고 있니? 대출요? 무슨 대출이요? 3억 원 대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라요. 아빠,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 있니? 그건 은혜가 관리해요.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했어요. 철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 있니? 교회 지하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혼자서? 내 은혜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아빠가 곧 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 뭔가 잘못했나요? 민수의 불안한 목소리에 철민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감사관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후배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동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철민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 그날 밤 철민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재정 자료, 대출 내역, 보험 가입 증명서.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민수를 노렸어. 장애가 있어서 속이기 쉽고 경제적으로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30년간 이런 사기꾼들과 싸워온 전문가라는 걸 모른 거예요. 철민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새생명교회에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철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악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교회 건물로 들어갔어요.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정수가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철민 씨,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이야. 그래?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구나. 응. 민수 씨 말고도 장애인 10명, 노인 5명이 더 있었어. 모두 같은 수법이었지. 철민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내 아들만이 아니었구나. 1시간 후 최영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예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야. 최영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은혜와 그녀의 오빠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은혜는 울면서 철민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내가 무슨 도움을 바라니? 그 순간 민수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철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수는 너무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철민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수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런 나쁜 일에 이용됐는지. 알아?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최영호는 사기, 횡령, 종교단체법 위반으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3년형, 그녀의 오빠는 2년형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철민은 법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저만 몰랐어요. 민수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믿는 착한 마음을 가진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건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믿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철민은
민수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당한 일은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민수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철민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야, 아빠가 센터를 만들려고 해. 센터요? 응, 너처럼 종교를 이용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원이야. 종교 악용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철민의 30년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상담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서 더 많이 배웠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말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철민도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 그것이 진짜 정의였어요.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이요. 바로 아빠 같은. 철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6년간 아들을 키우며 품었던 모든 걱정과 아픔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